QLD TQQQ 투자자분들, 지금 제일 위험한 착각은 지수가 오른다고 내 계좌도 같이 오른다고 믿는 겁니다. 코스피가 9,000을 찍고 1만 포인트까지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아주 소수만 오른 겁니다. 코스피 9,000을 찍던 날 전체 종목 중 오른 종목은 109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습니다. 10개 중 8개가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좌는 장례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LD TQQQ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QQQ가 오른다고 나스닥 전체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TQQQ가 하루 강하게 반등한다고 시장이 다시 전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장은 모두가 같이 가는 장이 아니라 돈이 가는 곳만 가는 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반도체와 빅테크, 이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차이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코스피는 올해 115% 급등했는데 코스닥은 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시장 자금이 중소형주에서 빠져나와 대형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 대형주 안에서도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75%, SK하이닉스는 38% 올랐고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9,000은 한국 경제 전체의 균형 잡힌 상승이라기보다 반도체 두 종목이 만든 숫자에 가깝습니다. 이걸 QLD TQQQ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나스닥에 대입해야 합니다. QQQ도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I와 반도체 주도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면 QQQ도 버팁니다. 반대로 이 종목들이 흔들리면 QLD TQQQ는 지수보다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만 보면 안 됩니다. 주도주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를 봐야 합니다. 거래대금을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반도체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때문입니다. AI는 말로 돌아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학습시키고 추론하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는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반도체라는 한 단어에 묶인 겁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은 TSMC, 미국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일본은 키옥시아, 결국 같은 흐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코스피 20개 업종 중 12개 업종은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영업이익은 4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안 움직일까요? 반도체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영업이익이 927% 폭증했습니다. 다른 업종이 잘해도 반도체의 숫자가 너무 큽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의 61%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왔습니다. 돈은 냉정합니다. 잘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QLD TQQQ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확실한 곳만 살아남는 장입니다. 분위기로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기대로 오르는 장도 아닙니다. 돈이 귀한 고금리 장에서는 숫자가 없는 기업은 버려지고 이익을 증명하는 기업만 선택받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연준이 금리 인하보다 물가를 더 경계한다면 시장은 계속 까다로워집니다. 유동성이 넘칠 때는 잡주도 오르고 테마주도 오르고 순환매도 돕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QLD TQQQ도 아무 때나 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QQQ가 5일선 위에서 버티는지 보셔야 합니다. 5일선 위에서 버티고 반도체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수급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때 QLD는 1차 분할 매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비중은 30%만 봅니다.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둘째, QQQ가 21선 근처까지 눌렸을 때입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하락이 나오면 겁을 먹고 반등이 나오면 급하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QLD TQQQ 투자자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21선 근처에서 가격이 지지되는지, 거래대금이 과도하게 터지며 무너지는지, 반도체 주도주가 같이 버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QQ가 21선을 지키고
다음날도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면 QLD 2차 분할 매수 30%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1선을 종가로 깨고 다음날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매수는 멈춰야 합니다. 셋째, QQQ가 21선을 깨고 반도체 주도주까지 같이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희망회로를 끊어야 합니다. 이 장은 반도체가 만든 장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는데 QLD TQQQ가 혼자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TQQQ는 이 구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TQQQ는 계좌를 회복시키는 카드가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을 때 수익을 키우는 카드입니다. 방향이 흔들릴 때 TQQQ를 먼저 꺼내면 시장보다 내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답은 이겁니다. 많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고점에서도 더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매수는 작은 조정에도 흔들립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디서 살지,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 어디서 일부 수익을 챙길지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5일선 위에서 버티고 반도체 주도주가 강하면 1차 진입 21선 지지 확인 시 2차 진입, 전고점 근처에서는 일부 익절입니다. 반대로 21선 이탈, 거래대금 동반 하락, 반도체 주도주 동반 약세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건 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반도체 쏠림이 너무 심한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쏠림은 위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도주의 힘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진짜 끝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끝은 좋은 실적에도 못 오를 때 옵니다. 실적 발표 후 갭상승했다가 밀릴 때 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대금만 터질 때 옵니다. 21선을 깨고 회복하지 못할 때 옵니다. 그래서 7월 실적 시즌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SK하이닉스 실적,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마이크론 이후 메모리 가격 흐름, 이 네 가지가 반도체 랠리의 체력을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단순 이벤트로 보면 안 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수급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예탁증서 발행으로 물량 부담과 희석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즉, 좋은 뉴스라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뉴스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LD TQQQ 투자자분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QQQ가 5일선 위에 있는지, 21선을 지키는지, 반도체 주도주가 버티는지, 거래대금이 매수 쪽으로 붙는지,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지, 이 5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가 살아있으면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무너지면 반등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쉬운 장이 아닙니다. 지수만 보면 강세장이고 계좌를 보면 소외장입니다. 뉴스만 보면 축제고 종목을 보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오른다고 흥분하지 말고, 빠진다고 무너지지 말고, 기준이 맞으면 들어가고 기준이 깨지면 줄이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면 됩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공포로 보이고 기준 없는 사람에게는 반등이 함정이 됩니다. 이번 7월 장세에서 중요한 건 코스피 900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돈은 AI 반도체와 실적이 확실한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살아있으면 QLD TQQQ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꺾이면 현금도 전략입니다. QLD TQQQ 투자자분들, 이번 장은 지수가 아니라 주도주를 보십시오. 뉴스 제목이 아니라 실적 반응을 보십시오. 욕심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